이번 주식시장이 출렁거림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현금, 금과은, 주식, 채권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금과 금 중에서 보유 비중을 조금 더 이렇게 높여가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이다. 장기 투자를 말씀드렸으니까 아예 뭐 신경 안 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다시 사 모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마스터 곽수정의 곽수정입니다. 부랴부랴 오늘 주말인데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마침 강연이 있어가지고 어설라인스에 나오는 길에 어제 저녁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저녁이고 미국은 현재 거래가 됐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주 끝나고 월요일 아침에 주식시장이 또 상당히 버럭게 물들겠구나 라고 아마 멍들은 상처를 생각하고 계실 건데, 제가 이 분야를 사실은 좀 저번에 녹화할 때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씀을 놓친 상황이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한번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내용을 제가 1개월치의 S&P 500 인덱스를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지금 잡고 있는 요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고 곧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수익 관세, 상호 관세, 보통 관세,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했죠? 여기 올라가 있다가 이렇게 떨어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니까 월가에서는 반길까요? 반기지 않을까요? 박수 안 치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아마 바쁘게 움직였을 겁니다. 관세 이야기를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꺼내게 되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 같다. 하나. 두 번째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물가 상승 요인이 작용이 되면서 해외 토픽으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코스코에 많은 식료품이 대량으로 이미 소비가 되고 있는 사진도 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패닉에 빠지는 상황입니다. 자본은 자본대로, 일반 개인들은 개인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캐나다와 멕시코가 국경에 10,000명의 군대를 파견하겠다는 소식을 타서 1개월 유예 조치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다시 상승 곡선을 이렇게 타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는 역시 수입 관세 발표. 요 기간부터 시작해서 요 기간 동안에 무려 33건의 행정명령과 일반 명령이 발표됐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굴곡진 몇 주 동안에 이제 주가를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는 분위기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관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게 본심일까? 도대체 목적이 뭘까? 저도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어느 유튜브를 찾아봐도 그 목적이 뭐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한 분을 봤는데 그 한 분은 환율 전쟁의 준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완전히 제 생각은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한 70% 맞은 것 같아요. 제 생각과 일치하다. 제가 맞다 틀리다는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가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어제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한 배경에는 경제 지표들도 별로 좋지가 않고 소비자 물가가 3%대로 다시 상향 가능하고 이런저런 여유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이 뉴스에 나온 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블루칩 데일리 트렌드 리포트의 설립자 레리 텐타렐리는 S&P 500의 상위 20개 실적은 모두 소비재, 유틸리티 및 의료 등 방어 부분 출신이다. 뭐냐면 이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니까 소비재, 음식료품이죠.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 수도, 사람들이 필수로 써야 되는 것. 근데 전기를 생산하고 수도를 공급하고 가스를 공급하는데 그 가격들이 다 수익 관세를 매긴다 그랬으니까, 그죠?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기업들의 수익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 예상이 되니까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는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들 불안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만약에 이제 단타 또는 위클리 트레이딩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음식용품의 주식을 사셔도 괜찮아요. 그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미국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투자자들은 종종 경제 성장 우려가 나타날 때
이런 음식료품과 같이 또는 유틸리티라고 하면 수도, 전기, 가스 이걸 말합니다. 이런 업종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경제 지표가 나온 게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74.9인가 이렇다가 이번 달에 얼마 나왔냐면 2월 달에 64.7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뭐 10%포인트가량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미 미국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의미죠? 경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을 것 같고 금리도 내려가지 않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코스트 면에서 금융 코스트 면에서나 아니면 일반 생활 코스트 면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 지출이 둔화될 것이다. 미국은 잘 아시겠지만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 소비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미국 경제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우려 제기가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문을 해봤대요.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기대하느냐. 여러분도 우리나라 인플레이션보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더 관심 있으시잖아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3.5로 나왔답니다. 이게 1995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주택 판매, 이제 미국은 또 주택 판매가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바로미터거든요. 주택 판매가 지난달 예상보다도 408만 건 감소했답니다. 408만 주택 계약으로 감소했다. 당초 예상치보다. 그리고 S&P 글로벌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리서치, 우리나라로 치면 연합뉴스가 있으면 연합뉴스 계열사의 데이터를 다루는 연합인포맥스라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S&P 글로벌이 있는데 거기에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도 2월에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데이터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버크셔 해서웨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오마하의 현인, 이 양반이 제가 이 비디오로 강연하고 난 걸 갖다 제가 한번 복습을 할 때 보니까 단위도 좀 틀리게 말하는 거 있고 이름도 틀리게 말하는 거 있고 상당히 좀 그렇더라고요. 벌써부터 이렇게 노인성 치매 증상이 오나 싶은 생각도 들고, 어쨌든 여러분께서 제가 좀 이래 헛발음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반이 지금 현금을 대거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사놨다가 이 주식을 거의 예를 들면 애플 주식을 상당히 매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제 스마트폰을 보고 있지만 이게 안 나와 있습니다. 액수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해스웨이가, 버크셔가, 워렌 버핏이 이야기를 해서 야, 현금 보유해라. 그래서 현금을 3천억 달러를 들고 있답니다. 지금 현금으로만. 그러니까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현금으로 들고 있으니까 결국은 주식을 전문적으로 취득하는 투자 회사인 버크셔, 이쪽에서 워렌 버핏의 말을 듣고 현금으로 3천억을 들고 있다는 것은 향후에 주식시장에 급격한 하락이 올 가능성이, 확률이 높다라고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줍줍하겠다는 이야기죠. 심지어는 뭐 CBS 같은, 우리나라로 치면 그거 없는데 그런 회사가 뭐 굳이 비교하자면 올리브영 같은 이런 약품을 팔고 소매품을 파는 그런 디스카운트 스토어인데요. CBS 같은 회사를 통째로 사버릴 수 있는 그런 금액이랍니다. 이 금액을 지금 현금으로 들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표시된 요 좌표를 보시면 지난 이게 19일 거거든요. 19일이 수요일이었습니까? 목요일이었습니까? 수요일 정도죠. 이때가 S&P 500이 제가 지금 제 마크를 보고 있는데 사상 최고치를 S&P가 기록을 했던 시점이랍니다. 이 시점이 2월 19일 2125년 6146.52, 2년 동안 연간 20%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다. 그리고 2025년 올해 들어서 지금 이번 달까지, 그러니까 21일까지 2.2% 상승했답니다. 팩트세트라고 잘 아시죠? 여기에 따르면 광범위한 미국 주가 지수는 최근 11개월 동안 예상 수익의 22.3% 상승된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 10년 평균이 얼마인 줄 아세요, 혹시? 제가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최근 미국이 보였던 지난 12개월, 그러니까 2024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2개월 동안 주가 지수에 연동된 ETF나 MMF나 여러 가지 펀드나 이런 주가 지수에 관련된 투자 소득이 평균 수익이 22.3배랍니다. 근데 이게 미국의 그동안에 10년, 미국은 보통 10년, 20년, 30년 이런 평균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데이터를. 날씨 데이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인 줄 아세요? 18.6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무려 4배 정도 높게 그렇게 나온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번 이런 하락이 무엇을 이야기한다? 앞으로 다가올 한 번의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이 충격은 왜 줬을까요? 이제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경제 지표가 나왔다. 워렌 버핏도 현금 보유하고 있고 버크셔도 대거 주식을 다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지표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는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죠? 이런 모든 이야기들의 근원. 그리고 지금까지 이 말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해버렸어요. 뭐냐면 1년 동안 22.8배의 3배의 수익을 보였어. 근데 평균치가 18.6이야. 이거 지금 버블이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트럼프에 대한 경고, 월가의 경고다. 다시 말해서 관세 정책을 이렇게 함부로 남발하면 결국 미국 경제 전반에 좋지 않은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속도 조절을 하라는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과연 이거를 받아들여서 속도 조절을 할까? 글쎄요.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젤렌스키와의 불협화음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어제 뉴스에 월스트리트저널에 제가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을 읽었는데 젤렌스키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 같아요. 휘토류 관계에 대해서 미국 쪽 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그런 쪽으로 협상이 되고 있고 젤렌스키가 말을 바꿔서 내가 화를 냈던 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평화협정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이제 유럽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글쎄요, 뭐 유럽이 특이하게 미국의 어떤 반응을 낼까요? 왜 런던 금융시장에 있는 메탈 시장에 있는 금들이 지금 대거 미국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몇 주 전에 드렸죠. 3천만 트라이온스가 지금 옮겨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 트라이온스라고 하는 게 3.11g 정도 된다.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놓고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주식시장에 당분 출렁거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현금 보유량을 늘리시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고 금을 조금 사모으시는 것도 현물로 금융상품 금을 사시라는 게 아니고 거기는 소득이 붙으니까 현물로 금을 사시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세 가지를 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다우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다우 지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S&P 500만 보여드려서 다우 지수는 어떻게 되는가. 다우 30 인덱스, 다우 존스 인덱스 여기 있네요. 이거는 뭐 똑같은 건데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지난 6개월간 보시면 다우 지수도 여기 보세요. 1월 며칠이죠? 1월 10일 이제 어느 정도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 이야기가 나올 때란 말이에요. 여기 11월 4일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11월 4일 날 있었잖아요. 이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랐죠. 상승 곡선 걷다가 트럼프가 이제 던지기 시작하죠. 당선이 확정이 되고 야 이제 뭐 관세 매길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하향 곡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하향 추세죠. 이렇게. 그 다음에 트럼프의 스텝들이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급격한 관세 정책은 아닐 거야 하는 소리가 나오고 미 연준도 옹골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다시 반등을 해서 에론 머스크가 끌어올린 어떤 여러 가지 미래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가 되면서 잘 가다가 어제 다우 지수도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 다우가 고개를 숙였다는 것은 S&P보다는 작은 폭이지만 이야기는 기술 기업들에 대해서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문제라는 건 뭐냐면 유럽 국가들이 또는 중국이 또는 다른 나라들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그리고 다른 기술에 대한 그죠? 규제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미국 기업의 기술 기업에 대한 개인 정보라든지 빅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침해를 하는 외국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우려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다 보시면 저는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참석하시는 학습 과정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는 조각으로 드렸어요.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쫙 종합해서 제가 이때 말하고 이때 말하고 이때 방금도 요약해 드렸잖아요. 금요약에 말씀드렸고 주가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도 조금 드렸고 현금 보유하시라는 말씀도 이게 종합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는 오늘 학습에 참석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다음에 제가 우리 어스얼라이언스에서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독자 아닌 분들은 초청 안 할 겁니다.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강좌를 할 때 한번 오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역사적 배경을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도 지금 학습과정에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슬라이드가 40장이 넘으니까 우리 김아람 PD가 아니 이걸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다 하고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존경한다는 대통령이 누구죠? 윌리엄 맥키니 대통령입니다. 윌리엄 맥키니 대통령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제가 쫙 보여줄 거거든요. 윌리엄 맥키니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와 맥키니하고 똑같네 이렇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트럼프를 알려면 맥키니가 무엇을 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점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음에 그런 기회에 참석하시길 바라고 이번 주식시장이 출렁거림 월요일 시장이 분명히 풀을 건데 멍들을 건데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반등의 기회를 주시면 주식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현금, 금과은, 주식, 채권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현금과 금 중에서 보유 비중을 조금 더 이렇게 높여 가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이다. 장기 투자를 말씀드렸으니까 아예 뭐 신경 안 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다시 사 모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월 10만 원씩 투자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0만 원씩 계속 투자하시는 분들은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10년 동안 계속 10만 원씩만 그러니까 월 120만 원 7개 다 M7에 하시면은 72만 원이니까 그죠? 70만 원이죠. 그러니까 840만 원 1년에 그 정도 돈을 1년 10년이면 8,400만 원 1억 정도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10년 뒤에 지나서 8,400만 원이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1,000만 원으로 다 까먹었는지 아니면 8억이 돼 있는지 여러분께서 10년 동안은 제가 안 죽고 살아 있을 테니까 저한테 지나가다 만나시면 밥 한 그릇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버크셔의 워렌 버핏이 하고 있는 투자 방식을 잘 참고하셔서 너무 그렇게 긴장하실 필요 없이 세상을 즐기면서 투자에 대한 상식을 곽수정의 경제마스터에서 함께 이야기하시면 고맙겠습니다.